지금까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로는 가장 많은 11명이 교회에서 발생했고 포항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산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어제 포항제철소에서 하청 노동자가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와 별개로 전기강판 공장에서 폭발 사고도 발생해 부실한 포스코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주에서 지금까지 하루 누계로는 가장 많은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확진자가 총 197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성건동의 성광교회에서 9명이 확진됐고 최근 3일간 이 교회에서 15명이 감염됐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교인 70여 명은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포항에서도 오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지역의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89명으로 늘었습니다. 올 한해 주요 이슈를 되돌아보는 포항 MBC 송년기획 세 번째 순서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보관시설인 맥스터 추가 건설을 놓고 올 한해 경주는 뜨거웠습니다. 극렬한 반대 속에 건설은 확정됐고 환경단체와 원전이 있는 양남면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 1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에 맥스터 7기 추가 건설안을 의결하면서 갈등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방사능 농도가 높아 임시시설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맥스터 건설을 서두른 이유는 임시 저장시설 포화율이 97%에 이르러 2022년 3월까지 증설하지 못할 경우 원전을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는 2005년 방패장을 유치하면서 경주의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시설은 건설하지 않는다는 특별법을 어겼다고 맞섰습니다. 2005년 방패장 유치 당시에 정부에서 약속했던 것이 2016년도까지 고준위 폐기물을 반출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고요. 정부는 지역 실행 기구를 구성하고 양남면과 시내권에서 몇 차례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연겁 후 무산됐습니다. 그건 약속도 안 지키는 당신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은 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킵니까? 왜 지키십니까? 당신들 뭐라 부지도 다 뽑아놓고 뭘 지켜요? 사정이 여의치 않자 150명의 시민 참여단을 모집해 3주간 집중 수기 과정을 거치더니 81.4%가 찬성했다며 정부의 증설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반발은 극에 달했습니다.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 달 뒤인 8월 맥스터 증설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맥스터 건설 및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주민 참여, 즉 시민 참관단입니다.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2달 뒤인 10월에는 양남면을 제외한 맥스터 증설 민관협의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안전한 건설과 보상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 차원에서는 우리 경주 발전을 위한 특히 동경주의 여러 민원들이 이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경주와 울산 지역 환경단체는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2005년 방패장 주민투표의 위법성 논란처럼 선관위의 검찰 고발에도 불구하고 묻혀서 지나갈지 아니면 올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처럼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 새해에도 이슈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에서 어젯밤 또 한 명의 하청 노동자가 덤프트럭에 깔려 숨졌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노동자 5명이 일하다 숨졌는데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폭발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에 있는 도로에서 협력업체 직원 59살 정모 씨가 25톤 덤프트럭에 깔렸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도중 사고를 당한 정 씨는 하반신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출퇴근 시간 대형 트럭과 오토바이들이 뒤섞여 평소에도 사고 위험이 높았지만 신호등조차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있거나 뭐 따로 뭐 경고 같은 건 따로
부착되어 있지 않고 그 위치는 또 사고 위치는 더 그렇습니다. 조명등이 일부 설치되어 있더라도 전체가 다 어둡습니다. 일단. 지난 8월에도 포항제철소 내부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25톤 덤프트럭에 깔려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언제 나도 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예전에 수차례 이런 부분을 위험하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어제 새벽 2시 40분쯤에는 포항제철소 2 전기강판 공장에서 폭발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노동부는 비정상적인 설비 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름 전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 이후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한 달 포항과 광양제철소 두 곳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벌써 5명째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야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까? 금속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4도로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요.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되겠지만 내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로 내려가며 춥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연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설레는 눈 대신에 먼지로 뿌연 하늘이 야속하기만 했는데요. 이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먼지를 밀어내면서 대기는 점차 나아지겠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물러나면 어김없이 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은 모두 영하권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내일 하루쯤은 따뜻하고 포근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5도에서 6도에 머무르면서 오늘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은 울릉도 0도, 독도 3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3도에서 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토요일 다시 조금 회복하겠고요. 일요일에는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지역 고교 평준화를 주제로 열린 제3회 경주시민 원탁회의에서 참가자 100명 중 60%가 추진위원회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고교 평준화에 대한 기대로는 학교 서열화 해소와 입시 위주 교육 탈피, 맞춤형 미래 진로를 위한 역량 강화 등을 들었고, 반면에 고교 평준화에 대한 우려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 미달, 학력 하향 평준화, 학교 선택 기회 박탈 등을 꼽았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성명을 통해 영일만에서 중금속인 수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영일만 앞바다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해양퇴적물 조사 결과 관리 기준보다 3배 가까이 높은 킬로그램당 1.76mg의 수은이 검출됐고 아연도 해양환경주의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영일만항을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하고 연안오염 총량관리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덕군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12곳의 종사자와 이용자 등 638명입니다. 영덕군은 지난달에 이어 2차 검사로 8개 팀 29명을 투입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2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포항시 북구 용흥동 일대에서 연탄은행 기부 및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